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저는 또 광고 퍼포먼스 3팀의 기둥 김용민 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색다른 주제를 좀 선정해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광고주분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볼 때를 보면 제안을 받으시거나 뭔가 컨설팅을 받을 때 꼭 요청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이 유사 업종, 본인과 이제 유사한 카테고리에 있는 브랜드의 레퍼런스가 있냐, 그리고 혹은 있다고 하면 요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마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긴 한데 기존의 다른 브랜드 어떤 거 맡아보셨어요? 뭐 브랜드 오픈 가능하세요? 이런 질문들도 꽤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 입장에서 레퍼런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제처럼 레퍼런스만 믿으면 큰일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서 요거에 대한 좀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저희가 마케팅 학교에 이거와 유사한 콘텐츠는 저는 없었던 거로 알아서 좀 유심히 잘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스가 많이 있을 거라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레퍼런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맞아요. 들어오면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레퍼런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뭐 그런데 과연 레퍼런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접 찾아보지 않았다면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좀 쓰고 있고 저희는 이제 어떤 의미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요, 레퍼런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기 때문에 표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비슷한 표현 중에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뭐 포트폴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제 이 사람의 경험이라거나 혹은 현재 뭐 집행하고 있거나 집행을 해봤거나 해서 저희가 뭐 새로운 집행을 할 때 참고할 만한 것들, 경험들을 뭐 저희가 좀 뭉뚱그려서 레퍼런스라고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 측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이런 혹시 업종이라든지 뭐 저희가 이제 생소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를 물을 때 혹시 레퍼런스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대행사 측에서 먼저 이제 뭐 비딩에 들어가거나 할 때 경쟁력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어필하기도 하죠, 실제 대행사에서. 많이 쓰죠. 그럼 뭐 경험이라는 건 사실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조금 더 이제 파고들어서 왜 중요할까에 대한 요소들을 보면 우선 이제 자체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업종을 만약에 경험을 해봤다면 업종에 대한 이해, 맞아요. 최소한의 이해도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유제품에 대한 어떤 특성을 전혀 모른다면 만약에 뭐 새로운 광고를 할 때 뭐 유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뭐 A, B 중에 어떤 뭐 마케터라든지 대행사를 골라야 한다고 하면 경험이 있는 쪽에 아무래도 신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초반 텀이 좀 짧아질 수 있다. 필요한 시간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굉장히 경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유사 광고 캠페인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다. 뭐 이 부분은 좀 매체 혹은 이제 어떤 캠페인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어떤 플로우로 이 광고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쪽과 있는 쪽은 확연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찾으시는 광고주분들도 저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또 레퍼런스를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해나가는 것도 저희의 좀 입장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사실 근데 업종에 대한 이해와 경험 이거는 아무리 마케터가 혹은 대행사가 좋은 사례들과 이런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광고주분이 그 업종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업종에 대한 이해랑 경험이 필요한 거는 적어도 어떤 사이클 혹은 어떤 주기로 이 업종에 대한 뭐 성수기 비수기가 나뉘어지고 각각의 그런 시즌마다에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고 등등 이런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물론 광고주분들이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사실은 광고주분들 입장에서 리소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련의 뭔가 업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광고를 잘 집행해줄 사람을 찾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요청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레퍼런스가 중요한 이유이긴 한데 사실 레퍼런스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으면 저희 본 주제처럼 레퍼런스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그쵸.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맞아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업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는 마케터와 아예 없는 마케터가 무조건 앞쪽이 좋고 뒤쪽이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그쵸. 얘기를 아마 뒤에서 할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케터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음을 사실 완전 배제할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정 제품이나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알다 보면 이 제품은 이 정도는 안 되면 안 팔릴 거야 라거나 맞아요. 혹은 이런 소구점이 경험이 있었어 라는 거에 잡혀서 다른 확장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픽 2가 이제 레퍼런스가 중요한 이유이긴 한데 업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아무래도 그 제품을 이제 생산하거나 바잉하시는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좋으실 거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마케터를 찾으시면 우리 예상보다 우리 어떤 기대보다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은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레퍼런스가 만약에 이제 앞쪽에서는 자체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레퍼런스가 없다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가 없어도 괜찮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물론 이 레퍼런스가 없다는 건 대행사 혹은 이제 마케터를 이제 주체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뭔가 이제 마케팅 미션이나 캠페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혹은 이제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 경우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독보적인이라고 하면 다른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으로 따지면 약간 솔루션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일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솔루션이 있어서 뭐 지금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가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개발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뭐 특정 이제 광고에서 우리가 뭐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뭐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모니터링에 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업체와 할 수 없는 업체는 사실은 큰 레벨 맞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퍼런스가 없더라도 그러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또 믿고 맡겨볼 수도 있는 그쵸. 것이고 또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면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이 업종을 처음 해본다 이 매체는 처음 해본다 그러면 이제 매체에 대한 지식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카피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를 이끌어가는 방식 혹은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좀 다른 곳들도 있어요. 다른 마케터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토픽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맞아요.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아예 백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주의 비즈니스 레벨에 맞춰서 타사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한다는 거죠. 시장 조사가 되고 우리의 포지셔닝을 하고 빠르게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봤는데 맞아요. 뒤쪽은 사실은 이제 앞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술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뒤쪽은
좀 그야말로 좀 피지컬적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좀 없더라도 아니면 이제 새로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제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업종이나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험을 못 해봤을 수 있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빠르게 팔로우 가능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뭐 업체 혹은 팀 그쵸. 마케터라면 레퍼런스가 없더라도 괜찮을 수 있겠다 맞아요. 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는 이 두 번째에 말씀해 주신 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광고주별로 업종이 동일하더라도 현재 처해져 있는 저희가 기재해놓은 것처럼 비즈니스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미 어느 정도 볼륨이 있고 브랜딩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가고 있고 이 규모도 굉장히 큰 유사 업종의 A 브랜드랑 이제 막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읽어 나가야 되는 B 브랜드랑은 마케팅의 방법이 또 아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업종만 동일할 뿐이지 사실 저희가 접근하는 뭐 목표라던가 매체 선정이라던가 아니면 이 매체를 최적화하는 전략이라던가 이런 거는 매우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업종은 다르더라도 이 브랜드와 유사한 컨디션에 있는 다른 여타 브랜드들을 성공시킨 경험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종 기반으로 보는 이런 레퍼런스보다는 실제 이 마케터가 갖고 있는 경험치를 보는 그런 자료라던가 그런 기준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많죠. 그쵸. 물론 맞아요. 그리고 마케팅 레퍼런스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경험치라든지 그러니까 마케터의 성향에 따라서 많은 경험을 해본 분들이 이 보는 관점이 또 맞아요. 색다르거나 맞아요. 혹은 어떤 융합해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무궁무진하다고 좀 봐요. 뭐 요즘은 뭐 AI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AI가 범접하지 못하는 건 직접 경험이잖아요. AI는 맞아요. 이제 간접 경험과 혹은 텍스트의 융합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이 결국 픽을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저는 결국은 이 경험 개인의 경험이 마케터로서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있다면 또 여기서 맞아. 또 충분히 뭔가 이제 대행을 맡기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까라고 그쵸. 또 추가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레퍼런스가 만약에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그러면 레퍼런스만 보고 레퍼런스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중에 있는 곳을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혹은 레퍼런스가 좋아 보여서 결정을 했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보통은 레퍼런스가 좋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로우 리스크죠. 맞아. 로우 리스크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그 레퍼런스가 담당자 본인의 레퍼런스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쵸. 맞아요. 물론 이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요. 초반에는 찾기가 어렵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들통이 날 수는 있습니다. 뭐 보통 메인 PM이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인 PM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회사는 실무자들끼리 TF팀을 꾸리다 보니 메인 PM이 뭐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러니까 메인 PM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사진이라든지 맞아. 혹은 관리자가 메인 PM을 하다 보니 실무를 하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PM의 역할을 할 뿐 실제 PM을 못 해본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메인 PM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작은 부분만 만약에 진행을 했었다면 그 광고에 대한 레퍼런스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 수 있는 경우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팀 레퍼런스도 그러한데 본인은 실제로 진행을 한 적이 없지만 팀 내부에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 레퍼런스의 도움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것만 믿고 맡기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약할 수 사실 있죠. 이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가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는 뭐 동료 마케터나 아니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팀의 다른 마케터분이 운영했던 이런 사례들을 같이 모아서 또 저희가 제안을 나가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광고주분들이 그거를 좀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레퍼런스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냐의 첫 번째가 사실은 본인의 레퍼런스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제로 이 업계에 있으면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래서 레퍼런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본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메일로 대화를 하시거나 유선으로 대화를 하시거나 할 때 사실 저는 굉장히 레퍼런스를 보고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많이 여러 그 광고주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대화를 하면서 실제 이 마케터가 이 업종이나 이 브랜드를 어느 정도의 관여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는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런 걸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미팅 가서 저희가 이런 레퍼런스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해당 브랜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고 그 안에서 이 각각 담당했던 이 마케터가 담당했던 업무들이 무엇인지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메인으로 이제 PM 역할을 하면서 좀 리드를 했던 경우도 있고 혹은 서브로서 본인이 뭔가 서포트를 했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 이거를 저희는 좀 굉장히 요청 주시기 전에 질문 주시기 전에도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미팅에 갔을 때와 저희가 그냥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전혀 그쵸, 다른 그쵸. 톤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저희 클라이언트 혹은 예비 클라이언트 분들께는 결국 이제 미팅, 대면 미팅을 통해 말씀드릴 때는 오프 더 레코드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맞아요. 많아요. 그쵸. 그럴 때는 본인 레퍼런스가 많거나 실제로 있다면 정말 집중해서 진행했었던 캠페인들의 뭐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좀 들으실 수가 있을 맞아요. 거고 대부분의 어떤 이제 레퍼런스를 만약에 받으시면 보통은 성공 사례일 거예요. 그쵸. 그 캠페인을 성공해낸 이력이 어떻게 보면은 광고주분들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이야기도 맞아요. 미팅을 하게 된다면 좀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본인 레퍼런스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뭔가 깊게 들으시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쵸. 물론 이제 서브로 한 것도 분명히 중요한 경험이고 실제로 이 서브를 하면서 혹은 이제 PM이 아니더라도 뭐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면 인사이트는 충분히 얻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너무나 믿기에는 그 사람이 메인 PM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맞아.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난 과거의 데이터인 경우라고 그쵸. 해놨는데 이건 뭐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광고주 분들뿐만 아니라 마케터도 만약에 제가 뭐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만약에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좀 뜨다 보니 온라인 커머스에 대해 집중을 해서 이후에는 만약에 병원 의료 업종에 대한 만약에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께 제가 예전에 제가 병의원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민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 전후는 뭐 거의 새로운 형태의 모습들로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특정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의 레퍼런스 인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맞아요.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시기가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결국엔 디지털 중심으로 이제 광고를 이제 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그런 정말 큰 이슈,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보더라도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매체들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이런 매체들도 최소 6개월 단위에서는 계속해서 뭔가의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해서 빠르게 이거를 좀 따라가면서 최적화를 하는 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미 이전에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 오래된 이런 사례인 경우에는 매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 매체를 통해서 도달하는 이 소재의 뭐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요즘 얼마나 밈이 빨리 변해요. 그렇죠. 유행하고 있는 게 이미 이걸 좀 섭렵했다 생각이 들 때쯤 이미 또 다른 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뭐 6개월 전, 1년 전의 사례들도 지금은 또 이게 그대로 좀 저희가 참고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기가 많이 지난 이런 사례를 저희가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너무 무의미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방금 이제 듣다 보니
최근에 이제 메타에 대한 어떤 캠페인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은 기억이 좀 나는 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고 업계에서 메타 광고는 트래픽 몇, 전환 몇, 이 몇 대 몇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의 목적 자체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면 초기라고 하더라도 전환 캠페인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메타에서도 이야기하는 권고사항이에요. 예전에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은 전환 캠페인이 이제 판매 캠페인으로 이름 바뀌었지만 판매 캠페인과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으로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트래픽 캠페인은 결국 그 목적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환 위치, 전환 목표, 그러니까 링크 클릭과 페이지 조회만으로 뭔가 이제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인지도 캠페인으로 좀 바뀐 거죠.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시기에 따라서 완전히 좀 바뀐 부분인 맞아요. 것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라고 적어놨지만 자세하지 않은 경우라고 좀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레퍼런스를 봤을 때 뭔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보여주기 식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자세한 지표도 아니고 혹은 자세한 걸 물어봤을 때 뭔가 이 애매한 대답이 오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면 그냥 뭐 외부에 있는 레퍼런스는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는 개념이지만 내부 자체 레퍼런스는 저희가 집행했던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주 어떤 브랜드 이름이라거나 정말 특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리고 외부 송출 혹은 이제 외부로 좀 공유가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은 데이터도 만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거나 계산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보인다면 이건 이 레퍼런스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특수한 경우이긴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좀 대기업이거나 맞아요. 혹은 이제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서 완전히 리소스만 좀 절감하는 부분으로 좀 갈릴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H 자동차 업체의 브랜드 검색 광고를 잠깐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신차의 이미지를 바로 상단에서 볼 수 있도록 브랜드 광고 캠페인, 저희가 캠페인 기획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캠페인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는 캠페인이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레퍼런스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브랜드만 보면 저희가 레퍼런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1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집행을 했던 거지만 레퍼런스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애매한 게 캠페인을 주도하지 않았어요. 광고주 측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 리소스 절감과 그리고 이제 세팅 실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행사로서 뭐 그런 부분도 수행을 하는 경험이어서 레퍼런스로 좀 적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본인들 회사 혹은 팀의 주요 레퍼런스로 만약에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신다면 이거는 조금 경계를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단순 경험이라고 좀 보이는 거죠. 맞아요. 자, 저희가 아까 전에 토픽 2 이야기를 잠깐 할 때 아래쪽에 이제 힌트를 잠깐 이제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레퍼런스가 중요한 이유. 레퍼런스가 중요한 건 당연히 저희가 뭐 채용을 할 때도 신입을 뽑을래 혹은 경험자를 뽑을래라고 하면 경험자를 많이 뽑다 보니까 신입분들이 그럼 우린 경험을 어디서 쌌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레퍼런스가 있는 것이 뭐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광고주들은 이 레퍼런스를 또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또 뭐가 있을까, 혹은 또 본질이 또 어디 있을까 보면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죠. 뭐 업종 경험이나 뭐 이런 유무를 좀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루는 대행사들은 많더라도 광고 매체사 저희가 다루는 광고 매체사들은 주요 매체사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이 매체에 대한 퍼포먼스 컨트롤을 하는 부분들은 또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안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플롯이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레퍼런스를 뭐 얘네는 이제 어떤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경험이 좀 있어서 거기서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필수를 요청하는 게 아닐지라는 맞아요. 것이 네. 이게 어. 왜냐면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윤미 프로님 하고 있는데 제안서나 아니면 광고주들에게 뭔가 컨설팅을 하기 위해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요. 사실 뭐 앞단에 뭐 시장 조사에 대한 인사이트라던가 뭐 이 업종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디벨롭되고 내용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매체의 성과를 내기 위한 최적화된 세팅법 아니면 이걸 가장 빠르게 최적화하는 방법, 뭐 프로세스 단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의 한 8년 전이랑 큰 틀은 비슷해요.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항목별로 추가된 기능이 있고 빠진 기능이 있고 아니면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특정 캠페인의 목표 자체가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지느냐 아니면 좀 더 러프해지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적화는 세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세팅은 거의 대부분 유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마케터들이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좀 더 좋은 기능 활용하는 거 등등이 있겠지만 큰 틀이 같다 보니 아무래도 마케터분들마다 혹은 대행사마다 제안하는 내용을 받아보시는 광고주분들의 입장에서는 네이버에서는 다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하고 메타도 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다고 하고 구글도 다 이렇게 세팅하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가 좋은 거고 어디가 가장 좀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할까를 보면 여기서 저는 좀 차등해서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니 대부분 그러면 진행했던 유사 업종 레퍼런스 주세요. 왜? 이게 많은 브랜드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 이거를 광고적으로 녹여주시겠지. 혹은 이 안에서 본인들이 생각한 예를 들면 대부분 광고주분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쟁사라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좀 벤치마킹 할 만한 브랜드로 어느 정도 정해놓은 브랜드를 경험한 대행사라고 하면 여기를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업종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서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케터마다 대행사마다 제안하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 여기서 정말 차별화된 전략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만의 솔루션 혹은 우리만의 이런 뭔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매체에 대한 설명이나 매체에 대한 전략 부분은 굉장히 좀 공통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 그래서 이런 좀 광고주분들은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러면은 그럼 왜 비슷할까? 그리고 이 내용이죠.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세 번째에 적어놓긴 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주제도 사실 레퍼런스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잡아왔는데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어떤 걸 보고 좀 우리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마케터 혹은 그런 대행사 같이 비즈니스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를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세 번째에 적어놓은 그 마케터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관이나 여기에 대한 방향성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마케터가 업무하는 방식을 저는 확인하는 게 되게 좋은 선택하실 때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만 들으시면 굉장히 모호하고 뭘 봐야 될지를 좀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굉장히 수십 명의 굉장히 많은 마케터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저희 마케팅학교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케터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고요. 마케터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지어는 매체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광고주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마케터가 필요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광고 매체다 보니까 저희는 매체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걸 얼마나 관심 갖고 여기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냐는 결국에는 이건 마케터마다 사람마다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동일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석하는 능력이 다 달라요. 똑같은 보고서를 보고 그쵸. 혹은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다 다릅니다. 근데 사실 뭐가 정답은 아니에요. 데이터라고 하는 걸 보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는 그 마케터가 경험해온 그간의 그 경험들과 그 마케터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해석력을 사실 보실 수는 없죠, 광고주분들이. 그리고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뭐 보통은 뭐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이 마케터가 작성을 하거나 보고를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파악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도 저는 100%좀 선제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근데 그리고 사실 저는 세 번째 이게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대행사라고 하는 곳과 광고주는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끊임없이 업무적인 대화들을 나누면서 계속 시간이 함께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인사이트를 정말 잘 피드백을 해주는 마케터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대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터들을 좀 보실 때나 아니면 대행사를 선정하실 때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뭐 레퍼런스, 뭐 솔루션 다 좋죠. 다 좋은데 결국에 우리 브랜드를 맡아줄 거는 그 회사의 전체 그 대행사의 전체 마케터가 아니잖아. 마케터 개인 한 명 혹은 팀 단위라고 하면 그 팀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 이 정도가 전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브랜드를 좀 책임지고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담당자의 저런 성향 혹은 그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니면 그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브랜드를 정말 잘 운영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이 마케터랑 협업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렇죠.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마케터 입장에서 이런 뭐 가치관이나 방향성이나 아니면 이 마케터가 갖고 있는 경험을 좀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팁이 있나요? 사실은 그런 걸 물어보시기도 어렵죠. 그쵸. 우선은 가치관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그쵸.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도 직접적으로 어렵잖아요. 물어보기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대화를 통해서 이 맞아요. 가치관도 결국은 좀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대화를 하면서 좀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레퍼런스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레퍼런스가 없더라도 이 마케터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화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경험은 없으시다면 이 캠페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냐를 물어보시라는 목적으로 맞아요. 사실은 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료이고 그래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가장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캠페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거기서는 오히려 레퍼런스를 찾기보다 우리도 우리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대행사를 뭐 써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광고주 측에서 어떠한 우리 캠페인은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라는 이게 방향이 잘못됐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레퍼런스를 물으면 만약에 레퍼런스를 물어보고 레퍼런스 있는 쪽으로 가면 그쪽을 맹신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책임은 대행사가 다 지는 거거든요. 그쵸. 물론 대행사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곳이긴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프로치를 좀 도와드리는 거지 방향을 완전히 정해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광고주 측에서도 떠볼 수 있습니다. 저는 떠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떠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 저는 마케터로서 자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쵸. 떠보시고 실제로 방향성과 맞는지 그리고 본인들 광고주 측에서 제시하는 어떤 가치와 비슷한지 혹은 다르다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신다면 이 마케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혹은 우리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좀 캠페인을
기획을 하거나 캠페인을 이끌어서 어떤 방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한데요. 저희 마케팅 학교도 그렇고 마케팅 인사이드도 그렇고 저희 AMPM 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각종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이트들에 올라오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죠. 하루에도 적게는 몇 개씩 혹은 많게는 수십 개씩 올라오는데 저는 그 안에서 광고주분들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매체에 대한 세팅법 이거는 그 마케터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저희 마케팅 학교에만 보시더라도 네이버 파워링크 어떻게 세팅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가장 최적화되게 세팅하는 게 무엇인지는 사실 수십 명의 마케터가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내용이 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아마 영상 5개만 그 동일한 주제로 세팅법 찾아보시면 다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주분들이 보시고 충분히 5개의 영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 경험이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굳이 마케터에게, 굳이 대행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저랑 이제 용민 프로님이 많이 했던 주제들을 한번 보시면 저희는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광고를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것 대부분 거의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기본인 거고 광고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신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광고주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도달을 해야 되는지 혹은 이걸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이 뭐가 필요한지 여기서 광고주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좀 저희는 넓게 멀리 보는 좀 그런 컨설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마케터의 경험과 가치관과 그 업무하는 스타일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콘텐츠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네이버 파워링크 세팅 최적화하는 거, 메타 판매 캠페인 최적화하는 거 당연히 그런 내용들 다룰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고주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저희는 정작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세팅법을 몰라서 광고주분들이 대행사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직접 마케팅을 하면서도 생기는 그런 리소스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혹은 어느 정도 좀 비즈니스 레벨을 더 올리고 싶어서 좀 더 디벨롭하고 싶어서 전문적인 대행사의 이런 시각과 좀 노하우를 좀 얻고 싶어서 등등이 있지 대부분 세팅법을 몰라서 대행사에게 광고를 의뢰하겠다? 이거는 사실 대부분 없기도 하고요. 그런 걸로 사실 광고 의뢰를 주시면 일반적인 대행사에서는 대부분 좀 거절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역할과 이 역할 안에서 각각의 마케터별로 어떤 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마케터인지 혹은 마케터 입장에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인지를 보고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콘텐츠 많이 봐주시면 아마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대행사가 이 대행사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게 갖춰졌다고 하면 대행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인지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광고를 집행을 해주시거나 의뢰를 주시면 가장 그게 좀 마케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빠른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저희 콘텐츠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이 보시고 그 방향성을 한번 좀 따라와 보셔라. 그게 가장 좀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약에 뭐 기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마케팅을 접해보는지 퍼포먼스 매체들을 별로 접해보지 않아서 모르실 때도 의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뢰를 주셔도 되고 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같이 해드릴 수 있는 초급 마케터가 그쵸. 담당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수준에 맞게 마케터가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수준이 현재는 요 정도구나 해서 같이 빨리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분을 상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좀 맞아요. 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다음 경험을 좀 만들 수 있는 마케터와 대행사를 찾는 것은 광고주분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요즘에는 이 세상이 워낙에 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예전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똑같이 좋은 경험을 내기에는 뭔가 너무나도 많은 다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험이 없는 마케터 혹은 대행사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레퍼런스를 좀 만들 수 있는 관계가 되어보자.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터나 대행사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눈을 좀 길러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이 주제를 했습니다. 지금 막 저희 채팅이 올라왔는데 레퍼런스는 광고 대행사에서 수주한 업체인가요? 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하트로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네. 뭐 수주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수주를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케팅 대행을 했다라고 그쵸.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수주를 하고 대행을 하게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혹은 예전에라고 하더라도 그 광고주 캠페인을 관리를 하고 실제 집행을 해서 뭐 어떠한 성과 결과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레퍼런스에 주요 담기는 그쵸.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주했다? 뭐 수주했다는 조금 좁은 의미인 것 같고요. 광고주 측에서 저희에게 이제 해서 컨설팅 실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영업을 통해서 뭐 수주를 해서 결국은 이제 광고를 운영까지 운영을 했던 했다. 네. 거를 보통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퍼런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좀 가감없이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게 각자 이 경험에 대해서 보는 그 가치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저와 저희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만들어 봤고요. 맞아요. 저희의 이야기죠, 사실. 다음 달에는 저희가 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또 라이브를 통해서 좀 찾아뵐 것 같은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 이 두 가지 어떤 대조될 수도 있고 혹은 같이 가야 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맞아요. 대한 주제를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가 뭐였죠? 하나는 저희가 일정 볼륨의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대행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그럼 아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캠페인을 운영하거나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가게끔 하려면 어떤 플로우를 좀 진행을 맞아요.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가 되겠네요. 네,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행사와 협력을 했을 때에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된 브랜드들이 어떤 식으로 대행사를 활용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방법, 혹은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하는 그런 좀 라이브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달에 좀 더 알찬 알차고 좀 솔직한 저희들이 직접 아마 라이브를 하면서도 저희 업계 이야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것들도 많이 오픈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준비해서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레퍼런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문의를 좀 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좋은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